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176회입니다. 책임 PD 조은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말도 안 되게 춥습니다. 이번 주가 거의 올겨울의 절정이 아닌가 싶을 만큼 영하 다 10도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내내. 그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최고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온 게 없었던 것 없어요, 같은데. 네. 그래서 국인 씨가 그 물을 좀 이제 갖다 주셨는데 이게 냉동실에 넣은 게 아니라 차 안에 넣어놨는데 이렇게 꽝꽝 얼어버렸다는 맞아요. 거죠. 그냥 차 자리에 놔뒀는데 심지어 아침에는 이제 딱 보면 완전 꽝꽝 얼어있고 이제 해가 조금 나고 차 안에서 난방을 조금 틀면 그나마 지금 좀 녹은 이게 좀 녹은 거예요? 그나마 녹은 상태입니다. 아이스박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어제 또 태백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또 고지대로 올라가니까 또 한 차원 다른 또 추위가 역시. 느껴지더라고요. 저기 장성마을 갔다 왔거든요. 아. 장성광업소가 또 폐광을 해가지고 거기 많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그런 게 좀 분위기도 느껴지고 날씨까지 추우니까 더 약간 일신연스럽다.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장성광업소 요새 그 갱도 수몰한다 그래가지고 네네. 주민 반발이 거세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 원래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장성마을 같이 갔었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저희 갔을 때 뭐 이제 문화기획 하러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화광 아파트가 있었죠. 그 유명한. 그쵸. 네. 옛날 광부들 분들이 많이 살던 사택인데 그 화광 아파트가 이제 저희가 거의 가고 한 몇 주 뒤인가 없어졌죠. 철거한다고. 철거했죠. 네. 해체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이제 다 없어지고 새로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세 단장이 됐더라고요. 시장도 다리 모델링 된 것 같고. 다 완공됐나요? 네. 그 앞에 뭐 작은 영화관도 크게 생기고 나름 좋은데 다 인프라는 다 좋은데 사람이 없어.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제가 그 사실문 여쭤보니까 많이 없다.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춥다. 더 마음이 추웠다. 그래서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그랬다는 거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가슴을 또 뜨겁게 하는 따뜻하게 하는 소식이 이번 주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란에 대해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어요. 우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23년이 나와버렸어. 맞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아주 단호하게 23년. 검사 구형보다도 8년을 더 때린 거죠. 네. 15년 구형했었으니까 대단한 또 판결이 하나 나왔다. 무엇보다도 이제 형량도 통쾌했지만 많은 분들이 판결문 때문에 더 속이 시원했다라고 맞아요. 하시잖아요. 저희 헌재 판결문을 그렇죠. 그 당시 봤을 때 위로가 느꼈던, 된다. 그래서 네. 이게 거의 아카데미 극장 1심 무죄급의 판결이 또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 전두환 쿠데타보다 더 나쁘다.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더 세계사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 더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또 눈에 띄는 대목 요거는 하나 또 한번 읽어보고 가면은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진관 판사가 약간 이제 울컥하면서 안경을 약간 이렇게 만지작거리죠.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일부. 네. 요거 되게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가 맞아요. 힘이 들어가더라고.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무슨 뭐 개몽령이었다느니 그러니까요. 우리 덕분에 더 피해가 최소화됐다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니들이 그걸 근거로 쓰지 마라. 맞죠. 그런 얘기잖아요. 확고하게 12.3은 또 내란이라고 이렇게 딱 정리하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 또 아주 속이 시원한 뉴스였습니다. 답답한 일이 많았는데요.
너 항상 그렇지만 당연한 걸 당연치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건가 하는데 항상 이럴 때마다 아니야 그거 맞아 하고 그렇죠. 오피셜로 이렇게 맞아요. 판결들이 나오니까 항상 우리가 이게 법원에만 의존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사법부가 이게 너무 그러니까요. 사법부 만능주의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주 판결은 상당히 좋았고요. 자 이거 뭐 매주 저 원고에다가 뭐 요즘 유행하는 거 하나씩 적어오시는 거니까 네. 이번에는 뭐예요 이거 AI가 요새 저 음악 같은 거를 맞아요. AI로 이렇게 좀 장르를 아예 바꿔가지고 리메이크한 그런 걸 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마마에서 박재범 씨가 또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 박재범 씨의 몸매를 트로트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나 그 썸네일은 봐서 들어보진 않았는데 너무 많이 뜨더라고 알고리즘에. 근데 뭔가 제 취향은 아니어서 눌러보진 않았는데 저도 처음에 그거 안 눌러보다가 마마에서 화제가 된 쇼츠를 보고 근데 거기에 갑자기 몸매를 이제 축하 무대를 하시는데 갑자기 간주 중간에 박재범 씨가 이상한 가락을 부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게 뭐니 하고 봤더니 그 노래가 이제 몸매 트로트 버전의 그 도입부를 박재범 씨가 인상 깊었는지 그걸 또 차용해 온 거예요? 네, 마마 중간에 그것도 그러면은 누군가가 박재범의 원곡을 가지고 이걸 2차 가공을 했는데 그걸 또 3차 가공을 한 셈이 된 거네. 그렇죠. 아니 그게 사전에 약속된 게 아니었나 봐요. 그 댄서들도 그렇고 주변의 반응들이 다 연기 아니에요? 에이 그 정도는 합의했겠지. 너무 당황한 듯한. 어때 또 갑자기 틀었겠어 그걸. 어쨌든 되게 깜짝 네. 쇼처럼 또 연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힙합을 트로트로 바꾸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한 700만 뷰 나왔다고 들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파급력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꿔서 트로트를 또 힙합으로 하는 게 장르의 파괴 이런 그렇죠. 것들이 또 요즘 많이 얼마든지 나오더라고요.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남진 가수의 둥지 이거를 이제 힙합 버전으로 바꾼 그걸 봤었는데 방금 들어봤는데 상당히 진짜 다른 노래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이 그런 게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그 가사가 어쨌든 이 힙합은 더 중요한데 그 트로트는 우리가 그냥 가사를 사실 주의 깊게 듣지는 않잖아요. 이게 따라 부르긴 하지만은 좀 가락에 오히려 또 몸을 실지. 그렇죠. 멜로디와 그 리듬감에. 근데 오히려 장르를 이렇게 전환시켜 버리니까 그동안 약간 잘 몰랐던 이 가사의 가치를 새삼 느끼게 된다. 힙합으로 바꾸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재발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둥지 이 곡의 댓글에도 테토력 넘친다. 영어 하나 쓰지 않고도 이렇게 남성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니. 이게 진짜 한국 힙합이다. 그래서 뭐 거죠? 마약과 돈 자랑 안 해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그런 댓글도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기도 긍정적인 하고. 효과가 있네요. 네. 그래서 또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 또 원주가 낳은 세계적인 작사가 또 너무 그렇게 축혀 세우면 좀 그렇게 진실되게 해주세요. 진짜요? 그러니까 박건호 씨 그렇죠. 대중가요를 워낙 또 많이 작사하시다 전설적인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전설적인 작사가 거의 2천여 곡을 남긴 분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다 아는 히트곡들을 가사를 쓰셨죠. 그래서 그 박건호 씨의 노래도 이렇게 장르를 바꿔서 우리가 한번 리메이크 해보면 더 몰랐던 그 가사의 매력이 더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지 않을까요? 근데 찾아보면 워낙 히트곡 뭐 단발머리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빙글빙글도 있고 그거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워낙 뭐 리메이크를 된 곡들은 많지만, 그러니까 기존 곡을 리메이크하는 경우는 많지만 아니 AI로 한 게 있지 않을까요? 또 찾아보면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찾아보고 혹시 지금. 네, 우리. 근데 제가 그래서 주요 곡들은 쳐봤는데 쳐보셨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오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보통 그냥 그 곡 멜로디 그대로 리메이크하는 경우는 많지만 여기 둥지 들어보시면 알지만 멜로디와는 전혀 상관없이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이참에 그러니까 가사만 따서 AI를 좀 배우셔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니까 한번 원조 한 척 한번 올려보자고요.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해볼까요? 할 거예요.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할 생각 없어요. 아예 안 한다 그래요. 시도를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이게 공개할 만큼의 퀄리티가 나올까 걱정이 돼서 무조건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박건호 메들리로 한번 AI 장르 다 힙합으로 바꿔보시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하여간 그건 또 올렸어요. 이게 찰랑찰랑이나 이런 곡들을 오히려 이게 요즘 아이돌 이제 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걸스 아이돌의 K-pop. 곡으로 이게 한번 바꿔보면 그것도 되게 매력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몇 개 곡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그래요. 네, 우리 해보겠습니다. 조잡하더라도 네. 올려봅시다. 네. 누가 압니까 또. 우리도 박건호를 통해서 한번 세계로 나가자. 진짜 세계적으로 가보자. 한번 가보자. 이럴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요즘에 박건호 선생님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풍물시장 쪽에 있는 중앙동의 문화공유 플랫폼 이름을 또 박건호 아트센터로 또 하겠다. 맞아요. 시정부가 최근에 그런 계획을 또 밝혀가지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살짝 좀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박건호 공원도 있고 다 있는데 박건호 거리도 있는데 왜 하필 거기다가 또 박건호 아트센터를 너무 이게 군데군데 다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구자열 씨가 또 비판하는 또 칼럼을 했던데 맞아요. 거기가 어느 장소인데 갑자기 난 뜬금없이 박건호 선생님의 이름을 또 거기 붙이고 있냐 그거 되게 이상하다 뭐 이런 취지의 또 칼럼을 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약간 그렇군요. 요즘에 또 이런 게 네. 유행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이제 두쫀쿠 얘기를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국인 씨는 어쨌든 내 돈 주고는 안 사 먹고 누가 주면은 내가 먹는다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먹을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오! 주섬 오, 예. 이거 하나 다시 시켜왔습니다. 야. 두쫀쿠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근데 좀 많이 시들해졌나요? 배달로 쉽게 시킬 수가 있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요즘에 평이 좋던데 여기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유행의 끝물이 되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유행이면 우리도 해볼까 해가지고 카페들 더 아예 이 두쫑쿠 자체는 시도해보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공급이 늘었구나.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물량의 풍기가 적어져서 아무튼 이렇게 저도 실물은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두쫑쿠가 있어서. 뭐 이따 한번 먹어보죠. 요즘은 어차피 알고리즘에서 후기 많이 보셨으니까 뭐 궁금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먹는 것까지 일단 한번 저희 먹어보고요. 이거는 제가 먹었던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먹었던 거는 이게 그 카카오 파우더라 그러나요? 네. 그게 훨씬 더 많이 뿌려져 있었는데 여기는 좀 다른 형태의 파우더인 것 같아가지고 또 정통이 아닙니까? 아니요, 뭐 그렇지 뭐 두종구 자체가 정통이 아니에요. 근데 내 알고리즘에는 두쫀쿠에 대한 찬사가 별로 없어. 다들 두쫀쿠 그 정도인가? 뭐 맛있는 건 알겠어. 근데 오픈런 할 정도인가? 이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나도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가. 근데 또 그러면 댓글이 그래. 너가 진짜 두쫀쿠를 안 먹어봐서 그런가. 그러면 나는 진짜를 먹을 때까지 그 유튜버는 이제 괴로운 거지. 그럼 내가 이건 맛있다고 해야 끝나는 싸움이냐 이거는. 그리고 역으로 너가 맛없다고 하는 거는 혹시나 경쟁자를 줄이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 음모론까지 나오고 하는 거 복잡하더라고요. 이따 먹어보고 한번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선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정도 이제 끝난 거죠 유행이. 사실상. 네,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한번 한 주 동안 달아주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번에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네. 일단은 제가 아는 그 총장님 맞으신가요? 김진열님이 댓글 맞으신 것 같던데요. 맞으시겠죠? 네, 네. 읽어주시죠. 청년 원주를 이끌어가는 원주하는 척의 새 출발 격하게 응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새 출발을 격하게 응원한다. 네. 총장님의 어떤 새 덕담을 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보내주셨네요. 네. 총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요. 네, 김상현님이 달아주셨는데요. 김진태는 깜빵이 아니라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간다는 게 사실이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분개를 하셨는데 그 밑에 우리 신범선님께서 또 대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충성맹세 말고는 뇌물거래한 게 안 드러나서 법적으로는 빵에 보내기 어렵죠. 혹시 신청사 부지에 김건희 관련 인사들의 땅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죠. 이게 사법적으로는 상당히 또 어렵다. 김진태 네. 지사.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단죄를 어쨌든 해야 된다. 사법적 단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그것도 수사를 똑바로 했는지 맞아요. 어쨌든 특검은 지금 김 지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고 신청사 부지 지금 도청 신청사는 뭐 이제 공사가 또 되고 있는데 이제 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행정 복합타운이죠. 같이 들어가는. 맞아요. 뭐 도청은 어떻게든 질 것 같은데 이제 행정 복합타운까지는 춘천하고도 지금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무산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게 선거 들어가고 이러면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아니 왜 캠프 페이지로 예정돼 있던 부지를 갑자기 고운리 그 땅으로 옮겨버렸을까? 아니 시유지나 도유지나 이런 데를 쓰면 훨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굳이 민간 그 사유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땅을 구입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나? 그 땅의 주인이 누군가? 뭐 이런 의혹이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보지 발표될 때부터도 그렇죠. 의아하다라는 게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뭐 모르죠. 네, 나중에 진실이 드러날지 하여간 그것도 초미의 관심사긴 합니다. 자 그리고 소통함. 우리 중년 농부님께서 다시 한번 열어주셨습니다. 또 항상 이렇게 우리 장문에 또 글을 감사하게도 보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농부입니다. 지난 방송 중 여론조사 결과에서 청년들의 보수와 극우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나는 게 있어 끄적거려 봅니다. 고민을 근데 많이 해주고 계세요. 맞아요. 청년들 극우화 문제에 대해서. 지난 탄핵 전국을 지나면서 촛불 집회에서 청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의 쓰나미였습니다. 특히 남태령에서 키세스단이 우리 농민들의 트랙터를 지켜줄 때는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사실 솔직히 전부터 요즘 애들은 개념이 날라가서 이제 나라 망하겠다고 걱정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응원봉 불빛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건강하고 올곧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구나. 이제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늘어지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싶은 윤어게인들이 활개치고 그 세력에 많은 청년들이 가세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이 컸습니다. 몰래 윤어게인 오픈 채팅방에 침투해봤는데 정신 나간 젊은이들이 우글우글. 거기는 왜 침투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실행력이 적극적으로 남다르신 것 같아요. 탐문을 하러 가셨네.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늘 말씀드리는 우리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이게 청년에 대해서 이게 시류에 따라서 그 늘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2007년에 88만 원 세대 나올 때는 이제 다 망했다. 청년들은 신자유주의에 포섭돼가지고 스펙 쌓기만 몰두하고 이제 시위는 하나도 안 하고 난리 난다 막 이랬는데 2008년 촛불 집회 나니까 역시 청년들이 일어나는구나, 위기 때 각성하는구나 이랬다가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다시 또 보수화돼가지고 싸움도 안 하고 책만 보고 산다 이랬다가 또 2017년 촛불 들 때는 또 역시 청년들이 나라를 구한다. 이러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 이후에까지도 그쵸. 계속. 그러니까 이게 청년이라고 이제 뭉뚱그리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 또 세대가 또 워낙 넓기도 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도 이제 정치 성향이고 사고관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고 단일하게 볼 수가 없는 거고 또 시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사실 정세에 따라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아무래도 미디어 채널이 또 다양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런 뭐 경향을 보인 그룹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그룹들이 이제는 각자의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돋보이 확실히 두드러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도 더.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이 더 눈에 잘 띄는 부분은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뭐 있지 않을까. 더 양극화됐을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청년들이 언제나 깨어 있었던 평가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언제나 이제 보수화됐던 평가도 받아왔다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하면서 이런 세대를 좀 분석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어주시죠. 그렇다면 원주는 몇 주 전 거리에서 묘한 주황색 현수막이 걸린 것을 봤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내용은 삼양 720억 공장 증설 확정, 원주시 축하합니다. 스프 공장 증설했죠. 네네. 지난 방송에서 요상한 현수막을 다룬 것을 들었던 터라 이것들을 보며 절로 오바싸고 앉아있네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축하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원주시가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고 지난번 건처럼 불순한 의도가 느껴져 이딴 걸 누가 붙였을까 해서 보니 원주청년연구소라는 단체가 그랬더군요. 극우 성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청년을 연구한다는데 저런 기회주의적인 문구를 생각해낸다는 것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너무 남발되고 소모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주 청년도 보수화되고 있다는 지난 여론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현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세력이 내란범 옹호하고 반성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세력은 진짜 보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주하는 척에서 원주의 2대남, 3대남들의 극우화 또는 보수화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만들어주시면 어떤지. 그래도 두 분 주변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인물이 많지 않을까요? 또 길었네요. 아무튼 화이팅! 늘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되면 한다! 하셨습니다. 사장 남천동을 열심히 보시나요? 네. 원주 청년연구소 뭐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우리 원광수 시장님과 참 관계가 또 깊은 단체 아니겠습니까? 특별보좌관에도 이 단체 출신 인사들이 꽤 들어갔었고 맞아요. 시장 특별보좌관에도 그리고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원주에서 주도한 곳 중 하나입니다. 밀접합니다. 그렇죠. 청년이란 말이 너무 남발되고 소모되는 게 아닌가. 그게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여기저기 이제 청년을 갖다 붙이고 청년이라면 모름지기 또 이래야지라는 또 생각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행동하게 되는 것도 동원되는 느낌도 있고 네네. 뭐 청년연구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들이 있어 왔으니까 우리 역사에서 그런 인상을 받으신 게 아닌가. 우리 중년 농부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현수막. 이따가도 현수막 얘기할 건데 또 할 건데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요 근래 또 갑자기 부쩍 늘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심규정 편집장님 말씀하신 이제 붕어빵 현수막들 겨울이라 그런가요? 겨울에 지금 붕어빵 집들은 잘 안 보이는데 붕어빵 현수막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붕어빵을 싶습니다. 먹고 싶은데 현수막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가고요. 그러게요. 우리가 2대남, 3대남. 제가 재작년까지 2대남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2대남, 3대남 딱 있었는데 이제 다 3대남이 돼가지고 그러게요. 쉽지 않은데.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좀 다루고 싶으면 결국에는 우리 반대
반대 진영? 아무튼 저 다른 생각을 갖고 당사자를 있는 극우화, 보수화된 이제 2대남, 3대남을 좀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계세요? 주변에? 우리 다 끼리끼리 모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공개 모집을 해야 되나? 한번 얘기 나누실 분 모읍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용기가 잘 안 나는데 맞나 무슨 말해? 왜 요새 그 청소년 분들이 만드는 그 신문 있잖아요. 서울에서 은평구인가 그쪽에서 그 토끼풀이라고. 토끼풀, 네. 토끼풀에서 왜 극우 청소년과 식사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올려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뭐 또 말이 통하는 구석이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서 극우화를 좀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짜 뉴스를 잘 골라내서 이제 정정을 해주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프로젝트를 원주에서 해봐야 하나? 네. 또 이게 식사. 또 공수표 날리는데 공수표. 이거? 제대로 이게 기획이 좀 잡힐 것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필요한 일인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네. 우리가 뭐 척지고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또 얘기 나눌 게 아니라 교류를 하면서 생각을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그쵸. 네. 어쨌든 이렇게 또 댓글과 소통 메시지까지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보내주시는 의견 있으면은 또는 뭐 칭찬, 항의, 오류, 정정, 제보 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댓글 또는 소통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모두가 추운 겨울입니다만 혹시나 원주 한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힘을 보태 주실 분들은 정기 후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제 왼쪽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창 스캔하시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래에 나오는 계좌번호를 통해서 자율 구독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 바쁘시죠? 뉴스 챙겨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매일 강원도와 원주의 주요 뉴스를 정리한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실 분들은 제 위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구독 가능하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76회 한 주간 원주의 주요 이슈를 논평하는 원주통신과 그리고 이슈를 좀 더 깊게 아는 척 해보는 이슈 척척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이슈,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추진하면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뺄셈의 정치로 자멸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윤리위에서 지금 이제 제명을 권고한 건데 당초에는 한 뭐 당원권 정지 정도 하지 않겠냐. 그게 보통이니까. 그냥 딱 그렇게 해가지고 당원권 정지 한 3개월 또는 6개월 하면 딱 지방선거에만 활동 못하는 거잖아요. 야고르게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근데 그냥 내쫓아버리라고 해서 윤리위에서 그냥 나가. 그냥 너 나가라. 한마디로 이제 배신자다. 지난번에 윤석열 씨의 어떤 탄핵에 찬성했으니까 너는 나가야 된다. 너는 해당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명분을 계속 찾아 나가다가 그렇죠. 이번에 딱 이게 잡았다 걸렸다.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사안이 아닌데 제명까지 할. 어쨌든 이제 선거를 앞두고 보수 통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있는 사람도 이렇게 내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결국 자멸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뭐 중앙당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역 상황도 녹록치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원주에서도 지금 뺄셈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재작년에 저희가 뭐 내내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그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심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탈당자가 3명이나 나왔죠. 조용기 의원, 김학배 의원, 조용석 의원. 그 중에서 이제 조용기 의원 결국에는 의장이 됐고, 그렇죠. 이제 맑은 정치 보수연합 이 3인방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탈당한 3인방이 3인이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뭐 자중질환에 빠져서 자멸을 했죠. 다수당도 민주당에 뺏겨, 의장단도 모조리 뺏겨,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삐져가지고 행사도 이제 야당하고는 겸상도 안 하겠다면서 공식 행사도 안 나타나, 소통도 안 해. 이래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냐. 시민들한테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거 앞두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다시 보수 통합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쵸. 이 탈당한 3인을 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3명의 복당이 가능할 것이냐 화두입니다. 원주에서라도 덧셈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 원주신문에 또 인용을 합니다. 우리 심규정 편집장께서
그래서 비로봉에서 칼럼에 이 주제로 썼습니다. 국민의힘 통합 6.3 지방선거 승패의 고속도로다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안 되면은 국도로가 되는 국도도 안 되고 지금 거의 비포장 도로로 가게 생겼다라는 거죠. 논두렁으로 빠지게 생겼다. 그래서 뺄셈의 정치가 반복되는 한 야권의 내일은 없다라고 이제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한 대목을 읽어보면은 국민의힘이 원주에서 외친 필승의 구호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탈당 인사들을 통 크게 끌어안는 결단부터 보여야 한다. 정치는 결국 사람을 얻는 일이다. 이는 당이 비정상적 숙청의 굴레를 벗어나 화합의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썼어. 원주에서 시작되는 신년의 기운을 배제가 아닌 포용으로 채워야 한다. 한밤중의 소동처럼 제명과 뺄셈의 정치가 반복되는 한 야권의 내일은 없다. 변화의 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다. 참 이 심규정 편집장님은 골든타임이란 말을 좋아하셔. 더 늦기 전에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해야 한다. 라고 좀 제언을 했습니다. 나름 또 이제 심규정 편집장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한나라당 으로 이제 후보 출마도 하셨던 네네. 노의원 선거였나요? 나름 또 친정이기도 합니다. 이 보수 정당이 좀 이렇게 한마디를 좀 쓴소리를 한 것 저 같은데요. 애정을 담아서 네,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동안 지방선거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했죠. 지금 민주당 3파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구자열, 또 광문군, 원창목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마침 또 얘기 나온 김에 분석을 해보죠. 원창목 시장은 뭐 재선 가능성 뭐 99.9%죠. 원광수 시장 뭐라고 했습니까? 원창목 시장. 원창목 시장. 원창목 시장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12년이. 원창목 전 시장 때문에 머리 아파서 계속 나오네. 원 씨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원주는? 그래서 지금 나 너무 헷갈려. 보면은 원씨 아니면 시장 못한다. 그러니까, 원창목, 원경목, 원광수 헷갈려. 아무튼 원광수 시장은 재선 도전이 매우 뭐 유력하고 확실한 상황이고요. 대항마 없느냐 당내에서 뭐 추대하냐 경선 안 하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하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김기홍 강원도의회 전 부의장이 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도의원 재선 쪽으로 좀 재선이 아니죠? 저 4선인가 이제 4선으로 이제 무게를 잡은 것 같고요. 가닥을 잡은 것 같고 최재민 도의원 지금 뭐 현수막 엄청 많이 붙이고 있는데 유튜브 홍보 많이 하고 있죠. 최재민 도의원은 다음 달까지 고민해 보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조용기 의장이 어쨌든 무소속이니까 국민의힘으로 다시 복당을 해서 출마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당내 이제 어쨌든 조용기 의장이 그 청년 회의소 출신입니다. 청년 회의소 출신이다 보니까 회장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이 탄탄하다.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일단 조직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용기 의장이 들어와야 국민의힘으로 어쨌든 이 조직표가 흡수가 될 수가 있다. 그쵸. 네. 그래야만 지방선거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복당은 해야 된다. 뭐 시장 그래서 경선까지 해서 좀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1차적인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간에는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원주 당원들은 원광수 시장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당원들이 적지 않다. 탐탁치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뭐 다 알려진 얘기지만 박정아 의원이 원광수 시장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공개적으로 충돌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정무 라인을 제대로 교체 안 해가지고 불통 때문에 총선도 아슬아슬하게 내가 이기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니냐. 원광수 시장 정무 라인부터 뜯어 고쳐라 이랬는데 보란 듯이 특별 보좌관을 자기 측근들로 채워버렸잖아요. 거의 뭐 박정아한테 들이받는 것처럼. 박정아가 얼마나 더 열이 뻗쳤겠습니까? 그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고 그럼 당연히 박정아를 따르는 당원들은 원광수 시장도 탐탁치 않게 보겠죠. 주로 이제 원주시 갑 쪽에서는 그럴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 대선 결과를 보더라도 원도심 쪽에서 뭐 중앙동이라든지 일산동, 원인동, 학성동 이런 부근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확 꺾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일단 박정아 의원은 다음 총선이 당장 걱정되지 않고 원광수 때문에 나까지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지방 선거가 발판이 돼야 이제 총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원광수 가지고는 이거 국민의힘 지속 가능성 없다. 이쯤에서 한번 끊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헤게모니 반대파의 헤게모니가 있어야 될 거니까 그 헤게모니를 장악할 어떻게 보면 기수 적임자는 조용기 의장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조직력, 인맥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덕망도 그래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네. 의장이 된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조창희 의원하고 붙었는데 조창희 의원보다는 그래도 덕망이 좀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된 측면도 있는 것이고 평가가 뭐 무난하잖아요. 네. 여야 두루두루. 뭐 합리적이다 이런 그렇죠. 평가들도 많고. 그래서 네. 뭐 인지도만 좀 더 높이면은 시장 후보로 나름 또 세워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매력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제 당내 안팎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의장인데 그렇죠. 또. 작년 네. 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 의장을 찾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누가 부르고 있다는 거야. 조용기 의장님 제발 좀 돌아오십시오.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그 원광수 시장이 우리 용산이 생각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할 용산과 정도로 기시감이 든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성격상으로는 당원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근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 박정아 의원은 어쨌든 한동훈계고 지금 네네. 소신파를 자처하고 있잖아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지 인적 구성이. 그러니까 우리 원주 당원들은 좀 박정아 쪽에 가까우니까 나름 그래도 좀 소신 계열, 소신파 쪽을 좀 지지하는 모양새인데 지금 원광수는 용산과 흡사하니까 이게 화학적으로 잘 결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쵸. 측면에서 보자면은. 어쨌든 이게 지역을 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다. 네. 그러니까 원주의 이 정치 지형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중앙과. 그러니까 중앙은 지금 뭐 장동혁 대표부터 해가지고 그쵸. 완전히 윤 어게인으로 가고 있는데 원주 당원들만큼은 그 상황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원광수 시장 입장에서는 지역의 이러한 흐름이 결코 좀 탐탁지 않을 수도. 아니 모르죠 그거는. 원광수 시장은 공식적으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측근 단체들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긴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뭐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정치 차이는 있다. 지형의 차이는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원광수 시장이 재선 도전하면은 뭐 경선 싱겁게 끝나는 거 아니야? 어쨌든 현직 시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만 놓고 보면은 아닐 수도 있다. 그쵸. 의외로 이런 흐름이라면. 박빙, 이변, 반전이 나올 수 있다. 조용기 의장이 복당을 해서 경선부터. 근데 지금 당원들은 조용기 의장에게 좀 더 기울어질 수도 있다. 원광수 시장 좀 탐탁치 않으니까 좀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당원 투표에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원래 여론조사 50, 시민 여론조사 50%, 당원 50%로 경선을 했었는데 이제 당원 투표를 70%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당원의 입김이 더 강해진다. 근데 이게 원주에서 적용될 경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당원 70? 그러면은 당원들에게 더 힘을 받고 있는 만약에 조용기 의장이 만약에 더 힘을 받고 있다면 이거 가정이죠. 우리가 뭐 모르죠. 그쵸. 당내 네. 분위기는. 근데 만약에 당원들이 정말 조용기 의장을 찾고 있고 원광수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면은 이 당원 70% 룰이 채택됐을 경우에 정말 원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현직 시장이 교체되는 경선에서 교체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 도시에서 그렇죠. 지난 선거 때 봤었던 그렇죠. 사실 뭐 낯설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네. 춘천에서 지방선거 당시 이재수 현직 시장이 경서에서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육동환 시장이 이제 경서에서 승리하면서 본서에서도 이제 이겼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공천 룰이 문제였단 말이죠. 춘천 이재수 시장은 당원 기반이 탄탄한 분이죠. 왜냐면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삼선 무소속으로 3선 시원을 하고 민주당에서 아주 시민사회의 어떤 지지를 받아가지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에서도 어쨌든 두터운 이 지지세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당원 투표를 했으면은 이재수가 무조건 이기는 건데. 근데 육동환은 반면에 이제 차관 출신이잖아요. 공무원 중앙에서 공무원하던 사람인데 이제 춘천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시장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그럼 기반이 전혀 없으니까 사실 당원 50, 시민 50으로 붙으면 지는 거지. 그쵸.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줬습니까? 춘천만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춘천만 시민 여론조사 100% 경선을 적용했죠. 그렇게 하니까 특별 룰로 육동환이 그냥 이겨버렸죠. 당연히. 왜냐면 차관 출신이니까 좀 인지도가 있고 그러니까 현직 시장을 꺾어버렸다. 그러니까 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변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경선 룰 남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유의 깊게 지켜보셔서 진짜 당원 70% 룰 체크되네? 이거 원주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여간 원주에선 덧셈의 정치 가능할까? 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덧셈의 정치를 그때 원광수 시장은 바랄까요?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들으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지 몹시 궁금해지네요. 앞으로 좀 지켜보자고요.
원주통신 다음 이슈. 강원도 원주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6억 원 중 일부를 용도와 다르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정문홍 대표 등 로드FC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원광수 시정에서 로드FC는 그야말로 특혜라는 말이 나올 만큼 네네.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그쵸. 근데 그렇게 큰 돈을 받아가지고 잘 써야 되는데 이 보조금 정산이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대적으로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혁성 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원주시 정부도 추가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김혁성 의원이 고발한 수사 의뢰한 게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네. 2023년 MMA 대회를 개최하면서 자원봉사자 등의 이름을 빌려서 선수 대전료를 대리 수령하고 페이백을 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수사를 종합적으로 한 결과 이거는 송치를 해야 한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한 거죠. 네네. 그동안 로드FC 억울하다 뭐 우리가 당하고 있다 시원 한 명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왔었는데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왔었는데 수사 당국은 아니다. 이거는 송치를 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인정을 있는 것 같다. 한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비슷한 시기에 이제 열린 아마추어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마추어 대회가 어쨌든 보조금으로 열리는 경기인데도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로부터 이제 참가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부적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받은 참가비 수익금을 어떻게 썼는지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시정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따로 또 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이건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우리 로드FC의 정문홍 대표와 자신의 SNS에 나 불이건 결정됐다. 이 종이를 찍어 올리면서 불이건 결정문을 찍어 올리면서 마치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 마냥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은 마치 다 무혐의가 난 것 같아. 그 뭐 첫 문단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질 없는 시의원이 던진 돌 하나, 그 참혹한 결과.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정부가 고발한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김혁성 의원이 고발한 결과는 송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안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과 기관이 이용당했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이들이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까? 이러면서 블라블라 막 지속적인 시의원들의 압박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받았다. 이 수사를 받느라 너무 소모되고 이 낭비가 많았다. 명백한 행정 낭비, 경찰력 낭비, 언론 낭비, 결국 시민 혈세 낭비였다. 이건 뭐 자기소개하는 거 아니죠? 혈세 낭비. 아무튼 자, 그래서 막 이렇게 블라블라 하면서 결국에는 횡령이라는 파렴치한 프레임을 씌워 망신을 주고 이를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자들, 그리고 그 뒤에서 협잡하던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단돈 10원 한 푼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역 조차고 원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 받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대회를 치렀는데 아니 우리한테 막 횡령을 했다느니 뭐 보조금을 잘못 썼다느니 왜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냐. 여전히 자기들의 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런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누가 보면 진짜 무혐의인 줄 알겠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격이 아니냐 지적이 나올만 하죠. 그래서 바로 원주 MBC가 때리더라고요. 이거 누가 보면 이거 뭐 불이건 된 줄 전부 무혐의인 줄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와 또 별개로 시정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마추어 대회 수익금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600만 원 정도가 났는데 이게 어쨌든 경찰은 불이건했다 하더라도 그 보조금 관련 법령이라든지 지침을 보면은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그 수익에 대해서는 시정부가 환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그 규정을 적용해서 요 수익금은 환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너무 늦은 행정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때부터 즉각적으로 감사에 들어가서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환수를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게 늦으니까 2023년에도 지원을 하고 2024년에도 지원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 늦어가지고 우리 세금이 결국에는 잘못 쓰였다는 지금 수사 결과까지 나온 거죠. 진짜 이게 저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행정의 적용이 왜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죠.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중잣대인 거죠. 뭐 우리 야구협회와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막 전광석화 같이 감사에 들어가서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운영 주체를 바꾸고 뭐 난리가 났는데 선 조치 후 감사 후 결정. 전무후무한 일들도 벌어졌는데 우리 로드FC는 그렇게 언론에서도 공론화가 많이 되고 시의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경찰의 수사 의뢰 맡겨놓고 경찰 수사 결과까지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천하태평한 태도를 보여줘서 이 온도차는 도대체 왜 발생을 했을까에 대해서 너그러움이 아주 상대적으로 적용이 우리는 계속 됐었죠.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원광수 시장은 로드 FC 보조금 부정 사용 혐의와 관련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경찰 송치예요. 검찰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고 아직 재판이 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일단 수사 당국에서는 이거 문제 있다. 네네. 우리의 좀 예상대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진짜 이제 수상하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했었잖아요. 상식적인 지금 결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광수 시장은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근데 뭐 이거 결과 나오기 전에 선거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또 책임을 그럼요.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주통신 다음 이슈. 지난주에도 현수막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도 해볼게요. 선거를 앞두고 원주시 주력 사업을 칭찬 홍보하는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뭐 다 붙었어? 부쩍 많이 나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요거 1조 4천억 임팩트가 강하죠. 원주시 AI 데이터 센터 유치 메가 데이터 코리아 1조 4천억 투자 대대적으로 걸렸습니다. 원주를 지키는 청년회라는 곳에서 걸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 현수막들은 제가 지나다니면서도 많이 봤었을 때 현수막 고도를 일부러 위로 접어요. 더 잘 보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업체 좋은 거 쓴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게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됐던 게 이게 남부시장 앞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현수막을 이렇게 업체분이 거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날 그것만 좀 유독 그랬을지는 몰라도 사다리를 그냥 다 일자로 펴가지고 혼자 그냥 전봇대 살짝 걸쳐 놓으신 다음에 혼자 그걸 거시더라고요. 요즘 바람도 많이 부는데. 아니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분 거시는 분 안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네. 아니 하루에 또 걸어야 하는 현수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난립하고 있는데 네. 그런 문제도 있겠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현수막을 걸면 안 되는 곳에 걸다 보니까 그렇게 작업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물론 업체가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안 지킨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업체가 판단해서 그렇게 높게 건 건지 아니면 높게 걸어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 걸어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돈을 좀 더 줘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 높이 거는 거를 굉장히 장점으로 어필을 해서 이렇게 의뢰를 받네.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간 워낙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게 높게도 걸리고 많이도 걸리고. 워낙 많이 걸리니까 이런 현수막 별로의 특징이 눈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주시 또 한 번 대박입니다. 엔비디아 파트너 리드텍 원주 분사 개소를 축하합니다라고 이제 달린 게 있는데 요거는 근데 문구는 같은데 단체가 달라요. 맞아요. 이건 좀 여러 단체가 그렇죠. 좀 많이 걸었더라고요. 원주 곳곳에. 그리고 원주 MBC가 보도한 걸로만 이제 보면은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 융합 원주 여성 융합회가 하나 건 게 있고 그 다음으로 원주 여성 경제인 협회 원주 지회가 건 게 있는데 디자인만 살짝 다르고 글자 문구는 똑같습니다. 네네. 마치 어느 한 곳에서 문구를 정해줘서 이름만 그 단체 이름만 바꿔가지고 마치 쭉쭉쭉 출력을 한 것처럼. 그래도 여론을 아주 살짝은 의식했는지 아예 똑같은 판형으로 찍진 않고 그렇죠. 색상 정도는 색상 정도 좀 바꾸긴 바꿨다. 하더라고요. 지금 답변화를 줬습니다만 그러다 문구도 그 정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폰트도 살짝 바꾸긴 했네요. 그런데 단체만 살짝 바뀌어가지고 네. 문구는 같이 걸렸다. 똑같은 거 현수막이라고 봐야겠죠. 전형적인 붕어빵 네. 현수막이죠. 뭐 그 외에 뭐 고도 제한 해제 관련해서 원주시 번영회에서 뭐 원주시정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평 농공단지 조성사업 착수에 대해서도 경축이라고 단 네네.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여러분들 보신 거 더 많을 겁니다.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내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현수막 이거 너무 많이 봤다. 이게 도대체 뭐냐 막 이런 거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뭐 삼양식품 아까 말씀드린 삼양식품 그것도 많이 걸려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원주 MBC 보도를 보니까 웬만하면 다 불법이라는 거죠. 이게 지정 게시대가 다 있잖아요. 시에서 정한 그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거는 현수막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마음대로 걸고 있다는 그쵸. 겁니다. 근데 시정부가 매년 이런 불법 현수막들을 철거하는 비용으로만 1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 때문에 우리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네. 작년에만 2만 건 정도 철거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는 업체 따로 있고 철거하는 업체 따로 있고 근데 그 비용은 또 우리 세금으로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원광수 시장은 그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정말 제대로 쓰겠다고 했는데 이런 데서 세는 세금은 왜 단속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해당 단체에 대해서.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원주 MBC 보도 보니까 한 10번 중 한 번 할까 말까래요. 그러니까 거의 손에 꼽을 정도 적고 그것도 대부분 이제 뭐
아파트 분양하는 네네. 업체들이라든지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거고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시정 홍보 정말 칭찬 이런 거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춘천 현수막 없는 거리 얘기할 때도 결국에는 이 행정력이라는 게 현수막 없는 거리를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겠냐. 그쵸. 되게 시장을 띄워주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있고 이런 건 살짝 넘어가고 막 헬스클럽 막 이런 거에 대해서만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건 거에 대해서만 단죄하는 그런 행정이 펼쳐지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좀 원주도 살짝 그런 거 아니냐. 그쵸. 왜 이런 정말 노골적인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정 찬양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하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처벌이 약하고 또 추징 의지도 없다 보니 불법 게시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각심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달고 일단 달자. 뭐 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마음가짐을 걸지 않겠습니까? 실제 떼지도 않고 지금 제대로 보면은. 그래서 원주 MBC가 현수막 게시 단체 중 하나에 이제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이거 불법인 거 아시고 건 거 아니냐? 불법이잖아요. 근데 왜 거셨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아니 원주에 기업 들어오고 투자하고 하면 잘 된 일이잖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우리 이 기쁜 소식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나누면 좋지. 다 좋은 뜻으로 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황당합니다. 얼마나 정말 제대로 행정력을 행정 제재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요. 이런 네. 말을 거리낌 없이 하겠습니까? 근데 일단 시정부는 하도 이제 민원이 많이 나오니까 다음 달 3일이 이제 선거 120일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수막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아무나 이제 못 걸거든요. 120일 전부터는. 그래서 다음 달 3일부터 선관위와 함께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하는데 최대한 뭐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이 시정 홍보와 칭찬을? 아마 요때는 진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신년 초와 연말에 집중해서 이렇게 걸었던 게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제가 규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입후보자들 선거에 입후보한 정치인들의 현수막에 대해서 아마 선관위와 제재가 가능할 텐데 이렇게 시정 홍보하는 거는 그냥 시에서 민간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걸었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냥 냅두는 거 아니에요? 냅두려면? 그러나 이것도 선관위랑 같이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3일 이후에도 과연 똑바로 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쨌든 춘천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이제 선포했다. 그래서 시청 주변과 시의회 주변을 이제 현수막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하겠다라는 이제 소식을 전했었는데 바로 돌입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현수막을 다 끊어냈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정비를 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이때 그냥 기사로만 봤을 때 네. 아니 그렇게 인적으로 한다고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선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이 도청 주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도청 정문 앞쪽에서부터 현수막이 거의 위로 쭈르륵 걸려있단 말이죠. 쭈르륵 걸려서 양옆에 걸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도청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냥 쭉 걸려 있어가지고 거기 원래 또 경사잖아. 경사인데 이게 경사대로 위에 상단에 차도의 위쪽에 그냥 현수막이 쭉쭉쭉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그 신규정 편집장님이 말한 시각적 공해가 무엇인지를 네네. 제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는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운전하는 방향에 이제 옆 사이드 쪽에 그렇죠. 있긴 있는데 양옆으로 걸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여기는 그나마 정면에 나은데. 있어요. 정면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비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도청이 말끔하게 보인다라는 점. 그래서 이걸 보고 나니까 진짜 우리가 지난번에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게 좀 우려돼서 또 신중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원주도 한번 도입해야 되나? 현수막 없는 거리 한번 시범 운영해야 하나? 하도 불법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또 반대로 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링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거리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정 게시대도 있고 이렇게 상업적 용도의 이렇게 철로 된 한 2단짜리의 그 게시대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아예 대놓고 홍보하는 홍보용 게시대를 또 하나 조성을 해주자. 근데 어쨌든 목적 자체는 시민들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눈에 띄는 것을 원할 테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의료원 사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때 우리 얘기했던 AK 사거리라든지 그 적절한 공간에 아예 이게 대놓고 홍보를 하라고. 근데 또 그냥 안 붙일 걸?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거기자 횡단보도 위나 이런 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냥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지정 게시대를 거기다 만들 수는 없잖아. 결국에는 어느 구석에 만들 거란 말이야. 아무리 유동인구 많은 곳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이 안 차겠죠. 결국에는 이거는 강제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 포지티브한 방식으로는 한계가 왔다. 봐줄 거 너무 많이 봐줬다. 링을 조성하는 걸로는 안 되는군요. 이미 조성해줬잖아요. 사실 지정기 시대 지금도 많이 늘렸는데 그것도 활용을 안 하는데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주시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는 점. 춘천을 보니까 또 그런 게 더더욱 부각이 되네요. 원주통신 마지막 이슈. 원주시 정부가 올해 공영 주차장 1042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원주 역세권에 181면, 일산 주차타워 74면, 무실 1지구에 71면, 단관지구에 143면, 구곡택지에 49면 이렇게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 15곳에 총 53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1042면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면수 자체가 폭력적입니다. 그렇죠. 최근 3년간 원주시 정부가 110억 원을 주차장에 투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 38곳 총 1,593면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그럼 올해 여기에 1,042면까지 더해지면은 거의 뭐 2,500에서 한 3,000면 육박하는 네네. 주차장을 원광수 시정 임기 내에 조성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최근 3년간 1,593면을 조성했는데 올해만 1,042년 조성했다는 거는 올해 이제 전폭적으로 다 한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해니까 이제 다 쏟아붓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뭐 110억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국비나 도비 받아가지고 한 것도 많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로 따지면은 우리 시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걸로 치면은 수백억이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기준 원주 주차장 확보율은 120%라고 합니다. 그럼 이미 100%는 넘어선 거야. 맞아요. 자동차 대수보다 주차장이 더 많습니다. 근데 원주 정부는 부족하다는 거야. 이걸로는 안 된다. 120%는 안 된다. 200%까지 늘려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대수보다 2배 많아야 된다. 차량 등록 대수보다 이렇게 보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서울에서 뭐 연구를 했나 봐요. 관련해서 그 자동차라는 건 어쨌든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는 출발지에도 하고 도착지에도 하잖아. 그러니까 차가 한 대 있으면 주차장은 2대가 필요하다. 2면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200%를 해야 원활한 주차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연구를 볼 때마다 연구진들의 그 기획력이 어떤 면에서 대단한 거죠.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정부도 그 서울의 연구 결과를 준용해서 이거 좋은 아이디어 같다. 그럼 우리도 200%까지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올해 이제 1,500개나 1,040면이나 조성을 하겠다고 밝힌 거죠. 과연 주차장 특별시장다운 일관된 행보입니다. 우리 원광시장. 네. 자가용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겠다. 밀어붙이겠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정책을. 근데 뭐 저희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중교통이 계속 취약하다. 시민들의 불편 1위가 항상 이제 대중교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버스가 너무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된다. 버스 좀 제대로 편리하게 좀 개선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원광시장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대중교통 뭐 저기 버스 준공영제 하겠다고 용역했는데 그 용역 뭐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연말에 발표해가지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근데 선거 앞두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거의 신용만 했다. 지난 4년 동안 버스 개편에 뭐 일부 성과는 있었죠. 뭐 혁기 버스라든지. 근데 그거는 사실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거잖아요. 특정 노선에 한해서만 뭐 원 포인트 그 개선이 된 거지. 네네. 그걸로 부족한 거고. 그게 그러니까 물론 성과가 있는 이제 도입이긴 했지만 그게 좀 저는 성과 대비 이게 발신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혁기버스 자체가 이 대중교통의 시스템을 뭐 개혁한 것처럼 이렇게 발신되는 양만 보면은 물론 뭐 좋은 거긴 한데 뭐 이 정부는 워낙 홍보에 또 공을 들이니까. 그러니까요. 1조 4천 난리 나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광시장 공약은 또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를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후퇴하지 않았겠습니까? 70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아졌고 그것도 완전 무상이 아니라 월 15회 횟수 제한까지 걸어서 그런 점을 봤을 때 대중교통, 공공교통이 상당히 소홀하고 그 자가용에는 굉장히 후한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뭐 지겨우시죠 여러분? 늘 말하기 때문에 이제 기후위기 시대 이제 탄소 중립을 제대로 하려면은 자가용을 줄이고 공공교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서 분담률을 높여야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주차장 늘려가지고 자가용 타기 좋은 세상 만들어서 여러분 차 더 사십시오 1인 1차 시대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자는 거냐 지속 가능성이 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거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녹지 없애고 지금 주차장 조성해서 논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광수 시정은.
그 원주 MBC가 지난번에도 보도했지만은 법이 정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가로수와 녹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큰 지적을 받기도 했어요. 네네. 공무원도 인정했죠. 우리가 절차를 좀 잘못 지키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미 녹지 가로수 다 없었는데 어떡하자는 거야. 돌이킬 수 없는 또 피해를 남겨놓고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무지막지하게 주차장을 밀어붙였고, 그래서 그런 정책에 반대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공무원을 딴 데로 좌천시켰다라는 맞아요.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참 4년 동안 무분별한 주차장 특별시 조성에 힘써 왔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과연 어떨까? 뭐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 지원이 이번에 여론조사할 때 이런 걸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답정너 같은 거 말고 정말 쟁점이 될 만한 거. 원광시청의 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봤어야 우리가 좀 힌트를 얻지 않을까 싶은데 정작 궁금한 건 안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주차장이 정말 모자랄까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놀비숲 만들어지면서 그 미리네 도서관 주차장이 유료화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무료 그 회차 시간이 2시간 반이에요. 네. 그 다른 공영 주차장 조성된 거랑 똑같이.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전에는 이제 월요일이나 이렇게 휴무 때도 아니면은 평소에도 그 미리네 도서관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그렇죠. 아니 될 데가 없어.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옆에 있는 길가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 대고 이랬는데 그 미래 도서관 유료가 되고 갔는데 너무 쾌적한 거야. 정리했죠? 그러니까 제재가 들어가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불이익이 들어가면은 비용을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게 근절된다. 바로 그냥. 장기주차 문제도 해결된다. 현수막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무 쾌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물론 도서관에 오랜 기간 이제 머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하루 왼종일 하지 아니. 않을 거 아니야. 24시간 운영도 아닌데 미리네 도서관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이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값싸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주차 공간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진단을 하고 정책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모자랍니다라는 말만 들려도 그 모든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그런 부분에서의 적극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산동 같은 경우도 빈 유휴 공간에 계속 주차장 만들고 있고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연말에 발표된 것도 보니까 결국에는 원도심에 남는 빈집이나 이런 걸 철거해서 거기도 주차장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이렇게밖에 활용 못하는 것이냐? 자동차라는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거냐? 나는 자동차 한 대도 없고 자전거 주차장은 늘리지도 않으면서 자동차를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 맞냐? 그리고 늘 얘기 나오지만 한국은 주차장 요금이 너무 싸다.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는데 주차 요금은 20년 전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요금에 대한 부담도 높여야지만 기존 주차장 관리도 똑바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있는 주차장부터 똑바로 관리해라. 맞아요. 그거부터 제대로 해놓고 주차 공간이 그래도 모자란다 하면은 더 만들면 되는 거지. 있는 주차장은 그냥 냅두고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관리도 안 하면서 모자랍니까? 그럼 더 지어버려. 이런 너무 단순한 해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냐. 이게 다 우리 세금이 수백억 드는 사안이니까 좀 더 신중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4년 네네. 동안 그렇게 밀어붙였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우리가 역시 6월에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원주통신 진행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두쫑쿠 먹고 돌아올게요. 이슈를 함께 아는 척하는 시간, 이슈 척척. 네, 두쫑쿠를 좀 먹고 돌아왔는데 뭐 맛있네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막 제 알고리즘에 왜 두쫑쿠 그 정도인가? 라는 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정도인가 뭐 전 좀 기대치 아주 낮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 또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한 번쯤 열풍이 불만한 것 같긴 하다. 경험해볼 만하다. 근데 나는 또는 안 사 먹을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근데 이유는 이해가 돼요. 네네. 선물 받아서 두쪽으로 3번째 경험을 매니아시네. 두바이를 사랑하시네. 그러니까요. 그러게 됐네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네. 근데 확실히 또 가게마다의 매력이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가게마다 맛이 좀 달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 사 먹어야 될 것 같아. 진짜 두쫑쿠를 찾아서 이렇게 투어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두쫑쿠를 가게마다 막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시겠죠. 이 정도 열풍이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맛있어서 찾아다니시는 건가 싶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먹어보니까 가게마다 특징이 좀 달라서 아마 그렇겠죠. 레시피가 뭐 똑같은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가게마다 이 두쫑코를 맛보는 그 재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좀 되긴 하네요. 확실히. 그래서 유랑을 좀 떠나시려고 근데 9.9 투어를 한번 어떻게 원주라도 어떻게 한번 누비십니까? 오히려 그 전까지는 네. 내 돈 주고 사 먹을 일은 없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른 곳에 두쫑코를 한번 사 먹어봐야겠다는 아, 생각이 드는데요. 돈 좀 쓰세요. 그러니까 이번엔 기필코 제 돈 주고 한번 네. 다른 것을 한번 사 먹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사 먹을 거 압니다. 네. 또 공수편 알리셨고요. 자, 이슈 척척 들어가 보죠. 두쫑크만큼이나 요즘 화제인 게 바로 이 사안입니다. 통합특별시. 이거 뭐 왜 이렇게 난린가 싶어요 요즘에. 뭐 너도 나도 지금 합치겠다고. 뭐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뉴스 보면은. 유행입니다. 유행을 더 그러니까. 따라야죠. 그러니까 이게 두쫑크처럼 혹시나 이제 한낱 유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길게 가는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이 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얘기 해볼게요. 이재명 정부 지방 분권 강조하고 있습니다. 5극 3특위 공약이죠. 네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이제 초광역권으로 이제 만들겠다. 그런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5극이 뭐냐? 일단 수도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전남권 이렇게 5개의 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3특은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 포함해서 전북, 제주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극 3특으로 초광역권을 재편을 해서 메가시티로 이렇게 나아가자라는 네네. 겁니다. 거점을 이렇게 육성을 했어. 최근에 이 정책에 발맞춰서 광역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전과 충남을 합친 대전 충남 특별시. 이게 일찌감치 이게 좀 네. 추진하고 있고, 근데 요즘 살짝 좀 어려워진 것 같긴 하던 난항을 겪긴 하던 제일 먼저 일바로 이렇게 기술을 올려놓고서는 지금 살짝 지지부진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이제 유력하죠. 광주 전남을 합친 광주 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 이름이 너무. 근데 길다. 여기는 이번 지방선거 안에 통합하겠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뭐 계획까지 밝힐 정도로 좀 진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근데 싸우더라고요. 광주 전남 특자도로 할 거냐, 전남 광주 특자도로 할 거냐, 뭐 광주를 빼니 많이, 뭐 전남이 빠지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던데. 한일 월드컵, 이란 월드컵 그런 이름이 또 느낌이군요. 중요하죠 이럴 때 보면은. 네.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을 합친 부울경 초광역 경제 동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을 합친 대구, 경북 특별시도 추진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뭐 광주, 전남도 그렇지만은 올해 지방선거를 목표로 좀 출범을 하려는 것 같아요. 왜 네네. 기왕 하는 거면은 이 지방선거 때 단체장을 같이 뽑으면 좋으니까. 그쵸. 그래서 광주, 전남 특별자치도 지사 한 명 뽑고 시장일 수도 있죠. 시장을 뽑기도 하고 대전, 충남 특별시장을 뽑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은 출발 첫 단추가 좋지 않겠냐. 괜히 지방선거 끝나고 했다가 이것도 4년 뒤 지방선거 가지고 또 싸우고 어떻게 할 거냐.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에서 논의가 활발하니까 정부도 파격 지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약속했어요. 크게 보면은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건데 먼저 재정 지원 보면은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 통합한 곳에는 다 몰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상 아주 전폭적으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주겠다는 건데. 연간 5조 원이면은 우리 원주시 예산에 거의 한 2-3배 되는 거죠. 아니 거의 한번 넉넉 잡아서 3배 되는 거죠. 그쵸. 강원도 예산이 한 7조 원 되니까 거기 육박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서 국가의 재원을 다시 재분배하겠다.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서 세부 방안까지 확정해서 아마 뭐 세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유리하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계획까지 밝혔어요. 그리고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거는 통합한 광역단체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부단체장을 4명까지 늘려줍니다. 부지사, 부시장이 4명이야. 야. 그리고 직급은 차관급이야. 지금은 뭐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이런데 네네. 이거를 이제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단체장, 서울시장이 장관급이고 부단체장이 지금 차관급이잖아요. 그 격을 딱 유지시켜 주겠다는 거죠. 근데 무려 4명입니다. 무려 4명. 이거 대단한 거죠. 이게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지만 모든 도시가 서울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를 이제 지위를 보장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매력적이라는 거죠. 네네. 나름 봤을 때.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아무튼 자 그렇고요. 승진할 자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 그렇죠. 과정에서. 그리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과 같은 핵심 보직도 급이 올라갑니다.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의 선발, 임용, 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은 행안부에서 이제 파견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안에서부터 그냥 지방 공무원이 승진해가지고 부단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이제 밝힌 겁니다. 자율성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은 이 특별시장과 특별도지사의 권한은 어마어마한 거죠. 주지사급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오히려 서울특별시장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거는 또 그런가? 그런 건 모르겠네. 아무튼 자,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하고 있죠.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자 지역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겠다. 2027년부터 추진할 예정인데 이걸 할 때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우리 이따 얘기하겠지만 강원도 사실 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단히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경쟁이 아주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기관을 두고도 우리 지역으로 와달라 이 지역으로 와달라 막 난리 날 텐데 그럼요. 우선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면 이거 뭐 10발짝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뭐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 지방 행정기관의 업무를 그 시로 이관해 주겠다. 그러니까 국가 기관을 지방 기관으로 권한을 이양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너네한테 기관 줄게. 니네가 운영해. 뭐 이거 이렇게 세상에 설정합니까? 네. 우리 그냥 연방 정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네 거의 하나의 주처럼 국가처럼 그러니까요. 운영해라.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공공 일자리 창출로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요.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의 계기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 활성화는 기업하기, 이건 약간 좀 슬로건 같긴 한데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요. 아까 네. 그 앞에 것들은 되게 구체적이었는데 돈 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지. 뭐 세제 혜택, 뭐 규제 완화, 뭐 이런 거 해주겠다는 거겠죠 아마. 그리고 입주기업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지원금을 지원하고요. 토지 임대료와 말씀드린 대로죠. 네, 개발사업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특수지구의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간소하고 규제 우선 정비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풀어준다는 겁니다. 네네. 규제 풀어주고 세금 깎아주고 돈 줄푸세인가 아무튼 돈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너네 합치기만 해봐라. 그냥 밀어주겠다 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이 정도면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인가요? 그 얘기 했잖아요. 이번에 안 하면은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마음이 들 만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딱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아마 셋불도 이제 단김에 빼자는 마인드로 지방선거 전까지 끝내려는 모양새서 네네. 신속하게 해라. 지금 아니면 너네 통합 어렵다. 해야 한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너도 나도 통합과 특별을 외치면서 좀 외로워진 곳이 있습니다. 애매해진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강원특별자치도. 뭔가 초라해 보여 또 이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들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우리도 특별한인데 우리도 특별이에요 여러분들. 왜 나는 주목을 안 합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강원특별자치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와중에. 아니 우린 그래도 특별자치도인데 그렇지. 이게 물론 광역시가 합쳐지는 거다 보니까 다를 수는 있겠지만 특별시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니 일단은 뭐 인구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스케일이 더 크긴 해요. 우리는 합칠래야 합칠 수도 없습니다. 광역시도 없잖아요. 뭐 합칠 것도 없고. 그래서 강원, 전북, 제주, 세종 이런 곳들이 이제 특별자치 시도인데 이곳의 역할과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안 그래도 나옵니다. 당장 공공기관 이전만 하더라도 통합특별시 중심으로 배분하면은 우리 강원도는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가뜩이나 강원도는 수도권과 너무 가까워가지고 여기 혁신도시는 이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인구 유입도 잘 안 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데 아니다. 일단 와라. 오기만 하면 우리가 정주 요건 마련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데 아예 저기 남쪽에 있는 광주 전남부터 해가지고 대전 충남부터 해가지고 여기 우리 합칩니다. 그럼 너네 우선 이전해줄게 하면 사실 명분이 더 서는 거죠. 그쵸. 기왕 네. 비수도권 이전할 거면 수도권과 멀수록 좋지. 광주 전남으로 다 보내자. 대전 충남으로 다 보내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부울경으로 보내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그래도 인구 유입의 효과도 그래도 더 그렇죠.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실제로 네. 이번에 KDI인가 그 연구했을 때
아니구나, 저 한국은행이구나.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연구했을 때 저 경남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구 유입 효과가 꽤 있는 것으로 네네. 나타났다. 반면에 우리 강원 원주 혁신도시는 인구 유입 효과가 돈 들인 것만큼 8천억 들인 만큼은 안 났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크리티컬한 타격인데 지금 그치. 그런 마당에 지금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지금 통합특별시 중심으로 하겠다 하면 이거 못 참는 거지. 열 받는 거지. 가뜩이나 살짝 밀리는데 거기에 불을 더 부어주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더 해주지 못할 망정 지금 우선 이전을 저쪽으로 해준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역이 지자체가 공동 성명을 냈어요.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행정통합특별법과 함께 강원 전북 제주특별법 그리고 행정수도특별법을 패키지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합특별법, 이 행정통합특별법 할 거면 우리 것도 같이 통과시켜줘. 왜 우린 뒷전으로 밀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합치거나 대전 충남 합치거나 이럴 때 법을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 우리 강원특별법도 지금 3차 개정안 계속 계류돼 있잖아요. 통과 안 되고 있잖아. 이것도 같이 묶어서 처리해달라. 할 거면 같이 해야지. 왜 니네만 하냐? 우리도 원하는 거 들어줘.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왜 쟤네 먼저 해주냐? 왜 우리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뒷방신세 취급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 수도를 아예 법제화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상징적인 게 아니라 이제 법으로서 우리를 진짜 행정 수도로 대우해 달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처리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좀 사정이 더 낫지 않나? 세종은 그쵸, 강원보다는 좀 그렇잖아. 같이 끼어서 하는 거죠. 네, 힘을 합치면 좋으니까. 그래서 김진태 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출발한 3특 열차도 같이 달릴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달리고 있었으니까 우리 더 싫어 잘라.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야 지금 5급 고속도로 고속열차 들어오니까 너 일반 열차 잠깐 멈춰줘. 그렇죠. 여기 복선 전철 아니거든요. 네. 한 곳은 멈춰야 됩니다. 우리 열차 먼저 급행 열차 보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되니까. 아니 우리 먼저 보내주든가. 출발했는데 우리는 같이 가게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이제 강원도민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고 싶기는 한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논리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해줘잖아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왜 쟤네만 지원해주냐? 우리도 좀 봐달라, 우리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잘 먹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반발이 거세다, 막 이런 언론이 나오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추동하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신경 쓰는 어떤 모양새는 갖추겠지만 뭐 생색내기 이상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도 챙겨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쵸. 강원도가 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게 막 정치적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윤핵관들 다 지금 줄줄이 그렇게 되고 정권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 여당 프리미엄도 없잖아요. 힘도 없는데 이럴 때 힘쓰라고 여당 의원들 그렇게 뽑아놨더니 그전에는 정권도 말아먹고 지금 다 뒤집히고 막 구속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략만으로는 이거 못 막는다. 이런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생각이 들어요. 특별자치도 시작할 때부터 그 패러다임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거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규제 이제 완화 그리고 개발의 논리로 이거를 돌파하려고 했잖아요. 이 특별자치도의 그 헤게모니 자체를. 그러니까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서 강원도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가 아니라 야 우리도 다른 데랑 똑같이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다른 데처럼 우리도 개발도 하고 경제 발전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 왜 우리 강원도민을 5천만 이지매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쵸. 우리 냅둬라 제발 좀.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되게 만들어달라는 논리로 가니까 진부해 보이는 거죠. 그쵸. 또 이거 규제 풀어서 난개발하고 그냥 뭐 자기들 막 해쳐먹고 뭐 이러겠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드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머뭇거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규제 완화를 굉장히 꺼렸던 거 아닙니까? 네네. 너네 이거 풀어줘도 제대로 안 쓸 것 같은데 난리 날 것 같은데 이거 못 믿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지방도시가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그 전략을 다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이거 파이 나눠 먹기지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면 특별자치도 특별시, 특별자치시가 다 특별해지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특별해지지 그러니까. 않는 이 결과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민분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일단 강원특별자치도 뭐가 특별한지 모르겠다. 바뀐 걸 모르겠다. 체감이 그쵸. 안 된다라고 네. 하고 그리고 전국에 지금 다 특별하고 있는데 그럼 특별이 무슨 의미가 있냐? 모두가 다 특별하면은 이게 다 중복돼가지고 이게 그런 얘기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맞아. 지금. 이게 아마 소년 만화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래곤볼도 그렇고 원피스도 그렇고 주인공이 성장하다 보면은 이게 필살기가 한번 나와요. 그럼 필살기가 좀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돼.
그럼 초피살기가 나와야 돼.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파워 인플레이션이 되는 그쵸. 말이에요. 아, 우리 게임 캐시템 같은 경우도 그쵸. 좋은 아이템 하나 나왔어. 그럼 그걸 또 방어하는 캐시템이야. 그럼 그 방어를 또 뚫는 공격템이다. 그럼 또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템이다. 끝없이 특별해지다 보면 현타가 와 어느 순간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름만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미 3년 전에도 방송에서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특별로 가서 안 된다. 껍데기만 남는다. 내실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걸 못했다는. 그렇죠. 결국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업보다 예견된 일이다. 아 그때 다 얘기했잖아. 메가시티론 부상하면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대응 안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 올 거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온 겁니다. 그럼요. 그냥 해줘만 믿고 가다가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탓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팔이 안으로 굽고 싶어도. 그래서 뭐 이거는 약간 뭐 그렇게 막 진지한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면 이 통합 광란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도 정석으로 가면 안 된다. 정석으로 갈 게 아니라 광기의 대안을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쵸. 광란엔 광기로 맞서야 된다. 이렇게 된 거. 똑같이 해줘 정도로 들리지도 그렇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 우리 목소리를 진짜 귀 기울이게 하려면 진짜 미친 듯 척하고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 제 생각은 그래요. 남들은 지금 다 합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역으로 가자. 역으로 우리는 다 쪼개버리자. 합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다 쪼개버리겠습니다. 고심 끝 해체. 그래서 기초 지자체를 다 쪼개버려가지고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한 읍면동 단위의 자치제를 시행하겠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을 단위로 돌아가자. 그렇죠. 마을이 자치를 하는 마을 단위 지자체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원도 특히나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의 문제를 마을에서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려면 어쨌든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읍면동이 알아서 읍면동장을 투표로 뽑고 읍면동 의회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서 뭐 필요한 사항은 시나 도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풀어가고 이런 식의 풀뿌리 자치권을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장해야 된다. 이거 눈에 띄잖아. 다 합치자고 난리인데 우리는 쪼개버리자 그러고 쪼개겠다, 우리는. 주민 한 명 한 명이 정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하고 하면은 아주 포지티브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맞서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아예 아무도 안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특별한 거지. 한국 역사에 남을 진짜 특별한 대전환이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그래서 저는 고도의 풀뿌리 자치권을 활용해 강원 특성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해야 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좀 맥힌다 우리 말이. 그러면 이제 정부가 볼 때도 야 이건 또 뭔 소리야? 뭐 하자는? 야 이건 또 뭐냐? 주목은 할 수 있어. 뭐야? 일단은.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더 쪼개자는 게 뭔 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합치자는 얘기, 우리도 더 달라는 얘기로는 주목 못 받는다.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여기에 더해서 광란의 또 대안을 또 뭐죠? 던져 보면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전환은 또 필요할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의 이 헤게모니와 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하면서 저희가 전에도 특별자치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후위기 이 시대에 강원도의 그런 이제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인센티브를 더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규제 풀어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봤을 때 아예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린 200년간 이제 개발 절대 안 하겠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건 진짜 또 무슨 말? 나는 아니 뭐 강원도 전체를 DMZ화 시키겠다. 보호구역? 보호구요. 사람은 아니 누구를 위한 보호구역이야 그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인센티브가 무슨 소용이야? 돈을 받아도 쓸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기본소득 개념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있는 인프라만 활용하겠다라는 그래요. 형태들로 가거나 막 던지시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읍면동 자치대까지 우스워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200년간 개발 금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개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인센티브를 얻겠다라고 해서는 이게 효과가 없다. 네네. 우려만 키울 수가 있다. 지금 케이블카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호한 대가로 돈을 달라 이걸 요구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토 전체의 이용의 측면에서 이 강원도라는 포지션에서 우리가 국토의 이 이용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이냐 그 이점을 최대한 우리의 전략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강원이 뭐 예를 들어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측면도 있고 뭐 안보적인 문제에 네네.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뭐 물 문제도 그렇고 전기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지금 계속 화두되는 게 강원도 물이랑 전기를 서울로 다 보내버리고 있고
그 반면에 서울 쓰레기는 다 강원도로 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 쓰레기 강원 오고 강원 전기 서울 가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희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도 뭘 요구를 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만약에 너네가 이게 불가피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희생에 맞는 인센티브를 줘라. 네네. 우리가 이렇게 감내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요구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너무 진부하게 항상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그냥 단순하게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 특별한 거를 못 느끼잖아요. 정부가 맞아요. 도민들은 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은면동 자치제와 함께 200년간 개발 금지, 강원 전 지역 DMZ화,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해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통합의 광란에 맞서서 어떤 논리를 가다듬어야 할까요?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할까요?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만의 전략과 이런 비전이 네. 제시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네. 여러분도 좋은 생각 있으면은 댓글이랑 의견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한번 나눠보자고요. 하여간 오늘은 이슈 척척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통합특별시 파격 지원 애매해진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홍보 두 가지 하겠습니다. 큰 투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우리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지금 민주노총에서 천막 철야 농성 진행 중인 네네. 기한 어느덧 100일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1월 27일 오후 5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앞에서 명륜동이죠? 네, 공단 앞에서 철야 농성 100일을 맞아서 투쟁 문화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조나면 아웃, 원강수 아웃, 끝까지 싸운다를 슬로건으로 이제 투쟁에 나서니까요. 어쨌든 지금 환경미화원 인력 감축 또 구간 축소 때문에 원도심, 구도심을 중심으로 청소 서비스 질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네네. 뭐 골목 보니까 뭐 저거 노인 일자리 클린콜 사업으로 그 골목 청소를 맡긴다든지 지금 겨울이라 안 하잖아요. 클린콜 사업. 그러니까 겨울에는 골목에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야. 그럼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민원이 들어와야만 부랴부랴 기동반이 가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있고 언제부터 우리 서비스가 이렇게 떨어지느냐. 일상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기동반이 와가지고 처리하면 또 한순간에 깨끗해지겠죠. 근데 사실 우리의 거리라는 거는 이게 어쨌든 주변 환경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 생활의 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도 뜨끔합니다만 이제 방 청소라는 것도 늘상 한 50일 더럽다가 하루 싹 치웠는데 또 일주일 만에 더러워져. 그리고 또 한 번 싹 치워. 이런 게 반복되기보다 늘상 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행복도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 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러워졌네. 그리고 이제 민원 들어왔네. 그제서야 치우고 또 다시 더러워졌네. 그제서야 치우고 이게 아니라 평소부터 어느 정도 깔끔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그 역할을 해왔는데 왜 굳이 그거를 다 없애가지고 노인 일자리로 그걸 대체하겠다고 하냐. 그것도 겨울에는 공백이 발생돼.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금 민주노총이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100일 동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공감을 하시고 문제의식을 함께 하시고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날 1월 27일 화요일 오후 5시에 공단 앞에서 구호 같이 외치시면 네네. 된다. 싸워주시면 된다라는 점 함께 해주세요. 혹시 슈아도 같이 가도 되나요? 뭐 물어보세요. 뭐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슈아는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독감 걸렸다. 맞아요.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슈아는 좀 쉬시고요. 이날도 무지 추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각오 단단히 하시고 그래도 함께 뜨겁게 함께 모여야 또 서로 온기를 나누면서 투쟁의 뜨거운 가슴으로 그럼요. 몰아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마음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원광수 시장도 문제인데 춘천은 또 육동안 시장 문제입니다, 지금. 자, 춘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는 우리가 이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그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원분들이 지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민간 위탁이었어요. 이 봄네콜입니다. 봄네콜이라고 네네. 불리는데 이 봄네콜 운전원분들이 원래 이제 민간 위탁에 있을 때는 사실 고용 안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위수탁 계약서에 고용 승계를 해야 한다는 그게 명시가 돼 있어서 운전원분들이 장기 근속을 하면서 경력도 인정을 받아서 호봉제로 임금이 계속 상승하는 그 수당도 다 받을 수 있고 그랬는데 육동안 시장 들어서 이 봄네콜의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춘천도시공사 우리로 따지면 저 시설관리공단이죠. 그쵸. 거기로 이제 업무를 이관시켰어요. 그래서 공공 서비스 더 강화하겠다, 질 높이겠다고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으로 맺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매년 공개 경쟁 채용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이분들이 졸지에. 그러니까 10년 이상 일한 베테랑 운전원분들인데 민간에 딱 되면 오히려 잘 이렇게 나갔었는데 고용 안정 돼가지고 거의 정규직처럼 계속 일했던 건데 수당이나 경력도 다 인정을 받으면서. 근데 여기 들어와서는 1년마다 계약을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채용 절차에서. 그리고 수당도 다 못 받아 거의. 그리고 경력 인정도 하나도 안 돼. 야, 완전히 처우가 더 열악해져 버렸다. 그럼 누구를 위한 이게 그니까요. 공공위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육동한 시장은 이제 와서 원래는 육동한 시장 이제 고용 안정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약속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 문서가 있나요? 그 언론 보도가 있다고요? 그건 오보인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이제 발뺌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상당히 문제다. 보도를 오보로 지금 그렇죠. 하면서. 아니 야. 그리고 원래 우리 대원칙이 뭡니까? 동일 가치 노동을 하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쵸. 우리 자본주의의 대원칙인데 지금 봄내콜은 정규직이 절반이고 기간제가 절반이에요. 전체 48명이 절반씩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똑같은 일 하잖아요. 사실 차이가 없어요. 업무에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똑같이 일을 해요. 근데 정규직에게는 상여금이라든지 뭐 명절 상여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되는데 기간제에게는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명백한 이거 기간제 차별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것도 네. 고발하면 이거 시정 조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 대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봄내콜 운전하는 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 지금 한창 시청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고 네네. 있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근데 이제는 아예 다 모여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틀 뒤입니다. 아까 그 공단 투쟁에서 이틀 뒤 1월 29일 목요일 같은 시간입니다. 오후 5시에 춘천시청 동문 앞에서 이게 춘천시청 정문이에요. 동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이제 춘천에 계시거나 또 이제 강원도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이 문제에 좀 관심이 있다. 이건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이동권을 위해서도 사실 운전원들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사실 저희가 네. 그 버스 문제에서도 준공영제가 실시됐을 때 이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그렇죠.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춘천은 준공영제를 해도 버스 운전 처우 개선이 됐는지 잘 애매한데 아무튼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뜻에 동의하시는 분들 투쟁 결의대회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다. 내가 못 가더라도 다른 분들 한번 가면 좀 힘을 보태주면 좋을 것 네네. 같다라는 얘기 많이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투쟁 일정 홍보에 봤고요. 오늘 저희 원조한 척 176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우균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